바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학업, 아르바이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 그야말로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알바에서도 실수 연발이었으며 친구들과의 약속조차 즐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괜찮은 걸까? 그렇게 한참을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며 제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조금씩 줄여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창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몸을 쭉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도입한 습관은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었어요. 친구에게서 들은 농담이나 우연히 카페에서 마신 맛있는 커피 등 작고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예전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주말 산책이었습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하긴 쉽지 않았지만 가까운 공원이라도 찾아 나무가 주는 푸르름과 바람의 냄새를 맞으며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큰 축복이었죠. 책 읽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픽션에도 펀드멘탈에도 몰입해보며 가끔은 다른 세상 속에 빠지는 게으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잃어가는 감수성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작은 탈출구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한 것은 SNS 사용 시간 줄이기였습니다.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 늘던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기가 어려웠지만 일정 시간 이상은 사용하지 않기로 정해놓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느끼던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결국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소소한 습관들 덕분에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중요성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영양소의 효능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 기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효율적인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같은 뼈 관련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함으로써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적절한 비타민 D 수치가 암, 심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 같은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태양빛입니다. 인체는 피부의 자외선 비광선이 닿을 때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의 생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개인의 피부, 유형, 지역, 날씨 및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햇볕 노출은 자제하고 충분한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특정 음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화된 우유, 오렌지 주스, 시리얼, 달걀 노른자 등이 있으며 간혹 버섯도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럴 때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3 형태가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 있으니 보충제를 선택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옳은 진단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량의 비타민 D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 속에서 비타민 D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회사원 김철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결과지에는 그의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 초과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의사는 곧바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철수는 처음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고혈압으로 고생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철수에게 젊을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큰 고생을 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래서 철수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철수는 첫 번째 단계로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외식을 자주 하던 그는 우선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했다. 그간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던 철수에게 이는 큰 변화였다. 두 번째로 철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계획했다. 그의 운동 계획은 처음에는 주 3회 걷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재미를 붙여 조깅과 자전거 타기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 세 번째로 그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명상을 시도하며 하루에 일과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가 가득한 날도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은 철수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매달 혈압을 측정했고 점차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들도 철수의 변화를 응원해주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 다 같이 운동을 나가면서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퍼졌다. 철수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철수는 단지 고혈압 예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철수는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 이야기. 모두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쉽고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이다. 오늘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친구 현수의 이야기를 통해 10가지 비결을 나누어 볼까 한다. 현수는 예전부터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요요 현상만 더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비결은 물 마시기였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은 체내 노폐물 제거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현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전과 운동 후에도 반드시 물을 챙겨 마셨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었다. 현수는 매 끼니마다 채소나 통곡물을 포함시키기로 결심했다. 샐러드나 귀리로 만든 오트밀이 평소 그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되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는 SNS에서 다양한 집밥 레시피를 접하고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기에 도전했다. 설탕 대신 자연적인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디저트는 과일로 대체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었다. 운동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현수는 처음에는 짧은 산책으로 시작했고 점차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로 늘려갔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는 버릇을 바꿨다.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었다. 현수는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자주 섭취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갔다. 일곱 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그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체중 감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는 현명한 목표 설정이었다. 현수는 체중계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가 느끼는 건강한 몸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스스로 얻었다. 아홉 번째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그는 다이어트 동료를 구해 서로를 응원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지지가 되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뚱뚱한 몸, 이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체중 감량은 단지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동반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1년 동안 현수는 체중을 감량했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체중 감량의 비결은 무리한 다이어트나 빠른 성공이 아닌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